원님 안녕하세요. 풍문고 통합과학 담당 강사 전규환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님들 이렇게 귀하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제가 최대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허락된 시간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전달해 드리고 싶은 정보는 너무 많은데 제가 20분만 허락이 되어서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풍문고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건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 자녀들 처음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죠? 어머님들께서 많이 노심초사하셨을 건데 기대만큼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쉬움이 많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쉬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반응은 조금만 더 했으면 다 맞을 수 있었는데 그거였거든요. 사실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이 어땠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거 분석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시험이 쉬웠어요. 좀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다른 학교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고 풍문고 기준만 두면 되거든요. 풍문고에서 22년도에 23년도에 24년도에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가 3개년치 전체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 것도 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풍문고를 지도해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셨고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 달라지는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풍문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적어놓은 거는 제가 그 교재에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 거는 22년도하고는 다르게 관성이라는 게 개념 문제만 23년 작년부터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넣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 시험의 난이도를 좌지우지하는 거는요. 물리예요. 생명이 쉽고 지학이 쉽고 어렵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리가 쉽다. 그날 시험이 다 쉽게 느껴져요. 물리가 어렵다. 엄청 어렵게 느껴져요. 이번 학생들이 왜 쉽다고 느꼈냐면 물리가 엄청 쉬웠어요. 우리 재원생들도 물리에서 거의 안 틀렸습니다. 물리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22년, 23년, 24년 제가 그 교재에도 넣어놨거든요. 물리 한번 보시면 22년도에는 별이 5개,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이거 똑같은 게 있거든요. 22년, 23년, 24년인데 23년과 24년이 이제 난이도가 다 이번에는 3이 됐어요. 21년과 22년 거랑 또 비교를 하자면요. 제가 학교 정보라서 요거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만 좀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이따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틀린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매우 쉬웠어요. 실수를 안 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한번 볼게요. 올해 나온 거예요. 사실 물리라고 하면 계산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개념 문제가 나왔고요. 23년도 작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22년도에는 계산 문제인데 확실히 23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애들이 어려워할 법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게요. 22년도에 나왔던 계산 문제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그냥 개념 문제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번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리라는 것 자체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는 있어요. 11페이지고요. 자, 그래서 물리 문제를 많이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22, 23, 24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넣었어요. 네, 난이도가 쉬워졌다라는 걸로만 결론을 짓고 저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화학으로 가보겠습니다. 화학은 그냥 무난했어요. 작년과 비슷하게. 근데 22년에 비해서는 또 난이도가 또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작년과는 비슷합니다.
또 볼게요. 24년 올해 거고요. 이게 작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거를 이렇게 스캔하다 보니까 요건 조금 지저분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24년 거, 23년 거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개념 문제였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나오는 것들이었고요. 다음에 24년 서술형인데요. 이게 서술형인데 사실 22년도 같은 이런 문제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돼야 애들이 함정도 걸리고 생각도 하고 시간도 좀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화학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면 요거는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막 건너뛰어서 많이 헷갈리시죠? 건너뛰어 19페이지에 있어요. 화학 결합 파트가 되게 어려운 파트인데 그 부분을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다른 거에 원소와 주기율표에다가 그냥 같이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낮아지는 거죠. 사실 2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선지도 길고요. 시간 소요형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올해는요. 그냥 배치, 전자 배치에다가 수용액 전류가 흐른다. 화학결합 물질로 그냥 섞어버리셔서 내셨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화학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화에서는 거의 안 틀렸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점수가 그러냐? 바로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에서 애들이 꽤 틀렸어요. 생명이 사실 풀 때는 애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해보니까 채점 결과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난이도를 굳이 하자면 별 5개를 줬거든요. 애들 함정 문제들이 많아서요. 한번 볼게요. 24년도 올해 겁니다. 자료는 2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올해 건데요. 여기 기억 보기 보시면 사이토신 아데닌 이게 그냥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A와 T라는 게 짝이고요. G와 C라는 게 짝이라 가지고 얘들 둘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G가 5개면 C가 5개, A가 7개면 T가 7개. 그럼 애들이 C와 A는 전혀 짝이 아니니까 수가 같다 하면 이거 덜렁 틀렸다고 하거든요. 와 쉽다. 니은도 당 인상 골격이다. 이중 나선이다. 아 너무 쉽다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이 어떤 함정을 내셨냐? 요 가 안에서예요. 근데 세밀하게 보면 그림이요. 약간 세모 있고 둥근 게 있어요. 두 개씩 있어요. 그럼 숫자가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덜렁 그냥 숫자 다르다 하고 틀리게 해버리면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문제는 쉬웠으나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거예요. 다음에 22년도에는 그냥 문학이 나왔고요. 24년도에는 선생님이 이 기니딜이 요 가나다라 보기를 보시면 되게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22년하고 조금 달라요. 요거도 왜 그러냐면 편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물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지가 좀 까다롭거나 함정이 많이 나오거나 그렇게 수준 있게 낼 거예요. 선생님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요. 24년 올해 거도요. 작년 거랑 비교했을 때 별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게 또 보시면 여기에 뭐 과정에서 들어간다. 리을 보기가 아미노산이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물이 추가된다라고 돼 있는데 물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방출이거든요. 애들이 또 그냥 여기에서 과정에서 안 보고 뒤에 거 안 보고 동그라미 해보는 게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정들이 엄청 많았어요. 애들이 별로 안 어렵다는데 다 틀린 거죠. 이거는 24년도 세포막 문제고요. 이것도 22년 건데 이때랑 이제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달라요. 그래서 선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4년, 23년 보시면 요거도 난이도가 조금 높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명이 어려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애들의 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한 거예요. 지구과학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왜 이렇게 자꾸 목이 22년과 23년, 24년인데 지구과학은요. 작년과 올해가 난이도가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요. 24년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좀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풍문고는 원래 빅뱅 우주론만 나와요. 빅뱅 우주론만. 근데 이번에 시험 직전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필기를 해주신 거예요. 원래 풍문고에서는 정상 우주론 안 하거든요. 시험에서 안 내셨어요. 근데 이거 필기 해주셨대요. 이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보 때 애들한테 해줬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뚝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특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작년 거예요. 그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냥 쉽게 무난하게 나온 거고요. 요거도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33페이지인데 지구과학은 제가 특별하게 뭐 분석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무난하다. 작년과 비슷하게 좀 쉽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거든요. 이번에 1등급 컷이요.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성적표 정확히 안 나왔어요. 제가 이게 시험지를 딱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문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지만 학교 선생님이 일일이 한번 계산해 보셨대요. 우리 학생이 얘기를 해줬는데 1컷이 한 90, 한 7.3, 97.7 한번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도 약간 좀 헷갈린다고 하던데 22년도에 한 96.4 정도였어요. 22년도는 난이도가 좀 더, 21년도는 더 높았었고요. 그게 난이도가요. 22년도에 한 90.4, 그리고 작년이 한 97 정도였는데 작년보다 좀 더 높아진 거죠.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점수 컷이 높아진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100점이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100점이 요즘 생각보다 없어요. 저희 재원생 중에 100점은 있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2명이 100점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적표를 선생님들이 아직은 안 주셨고 정확하게 안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말까지 합산해서 어차피 등급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올 것이냐. 물리는요. 물리량과 충격량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이라는 요 단원이 나옵니다. 물리량과 충격량이요. 원래는 되게 어려워요. 계산도 되게 많이 나고 어렵게 하면 애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약간 좀 기조가 개념 확인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도 보시면 개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말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 문제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화학은 뭐 지각이 구성물질, 신소재 이거는 그냥 다 남깁니다. 그냥 전체 남겨요. 생명은요. 물질 대사와 효소, 유전 정보 흐름인데 생명 선생님이 함정을 많이 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함정 완전 지뢰밭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유전 정보의 흐름 여기요. 그래서 핵물쌤이 또 엄청 또 고민하시면서 노력하셔가지고 선지를 많이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개념 이해뿐만 아니고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이 또 다음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리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인데 요것도 암기가 많습니다. 중간고사 때는요. 암기할 분량 자체보다 애들이 생소해서 많이 힘들었다면 요건 암기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암기입니다. 화학과 지학은 암기고요. 물리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응용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제하시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다를 수는 있겠죠. 출제 예상 유형은요. 이런 것들 제가 요것도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36페이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 거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풍문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풍문고 20년도에 나왔던 거 그리고 21년도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 제가 넣어놨습니다. 물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 전환, 열 효율 요 문제가요. 사실은 풍문고에서도 원래 안 했던 거예요. 진짜 해마다 안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해요. 작년부터 하고 올해도 나올 겁니다. 저는 요거 나올 걸 생각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규산형 광물이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건 싹 다 그냥 암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고요. 그리고 신소재 파트도 그냥 무조건 암기예요. 그냥 다 암기. 딱 보시면 뭔가 23년 거, 21년 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다 암기예요. 그리고 생명 파트인데요. 물질 대사와 효소 이런 것들이 조금 애들이 낯설어 할 수도 있으나 여기도 함정되면 되게 잘 낼 수 있습니다.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애들이 함정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선생님들이 지뢰를 만들면 지뢰를 심어놓으면 엄청 많이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유전 정보 흐름 요것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문제를 내셔요. 여기에다가 지금 모음 자음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대로 모음 자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또 한번 찾아보게 이렇게도 내십니다. 재미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애들이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뭐 또 어렵게 내려면 되게 어렵게 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DNA 염기 서열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애들이 처음에 이게 뭐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애들이 몇 번만 훈련하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암기예요. 22년, 20년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준비를 해야 고득점이 나올까? 물리는 먼저요. 무조건 부교재예요. 교과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교과서보다는 부교재 위주로 가십니다. 부교재 다 주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교재는 활동지 그런 것들이에요. 종이로 한 장 한 장 주시거든요. 그런 거 필기 철저히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개념 이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이해 플러스 계산 문제, 유형별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의 비율을 얼마나 높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개념 문제가 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많아진다면 애들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신속하게 푸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학은요, 개념 이해 반복적 암기, 그냥 암기입니다. 단순하게 암기예요. 요것도 부교재고요. 생명과학도요, 부교재. 그리고 요것도 암기기는 암기지만 교과서 외 거를 또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물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선지나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내실 거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 특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꼭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부교재 플러스 요거는 교과서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돼요. 물론 수업은 부교재 위주로 가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또 교과서에 있는 것들까지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 암기 그리고 개념 정리, 그냥 결론은 암기다입니다. 물리와 생명만 우리가 좀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 강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업 특징은요. 출제 특징, 흐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풍문고를 해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시고 또 어떻게 내실 것이며 올해는 어떤 쌤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도 잘 안다고 자부해요. 사실 내신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유형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선생님이 내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그냥 문제를 막 바꾸시거든요. 그냥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 몇 년도 선생님이 내시고 어떤 성향의 쌤이 내시는지 그걸 알고 있는 강사가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애들을 이제 뽑아서 줘야 됩니다. 그냥 자, 진리 추구를 위해서 우리 다 알자 이렇게 해서 다 알면 애들이 학문 탐구하는 건 좋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빼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또 딱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 애들 직구한테 주고 그래서 시험에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 자부할 수 있고요. 유형별 반복 문제 풀이는 애들이 제발 좀 실수하지 마 하면서 제가 아예 토 나올 정도로 똑같은 유형을 다 풀려요. 이런 식으로 다 풀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 스펙트럼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마라.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 학생 재원생 중에서 또 100점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저희 반 100점 2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학생 원래 학생들이 틀리면 생물에 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학생이 지구과학에서 답지 내기 직전에 고쳤는데 스펙트럼을 틀린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은 1등급은 나올 것 같아요. 1등급 문항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유형 분석을 하고 반복적으로 풀어도 틀린 애들은 틀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유형을 아예 그냥 완전하게 아이들이 그냥 체화시켜 버리면 실수는 확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풀리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데일리 과제 실시간 피드백 학습 상태 점검은 제가 과제를 애들이 저한테 보내주면요, 제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서 애들한테 줘요. 어머님들께도 보내드리고요, 학생한테 그걸 줍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가지고 보내줘요. 10문제로 받으신 우리 기존 재원생 어머니들은 10문제로 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2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해서 어머님도 보내드리고 학생도 보내줘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뭐를 틀렸는지 제가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제가 조교안 시키고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애들한테 줌 하자 혹은 뭐 네가 이쪽이 부족하다 애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줌으로도 보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흡한 파트 분석과 맞춤형 시험 대비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과제를 보낸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틀리고 넘어가면 끝인 게 아니고요. 그 틀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시험 직전에 틀린 것들만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또 줘요.
그럼 학생들이 틀린 문제만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틀린 것들 이제 구멍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학습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는 요건 좀 재밌게 제가 어떻게든지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 가지고 애들이 제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팝 퀴즈를 합니다. 우리 재원생들은 알 거예요. 팝 퀴즈를 갑자기 밤 12시 아니면 막 11시, 뭐 새벽 1시 막 이때 보내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거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막 풀어요. 그 자리에 풀고 선착순으로 보내줘. 선착순 점수랑 그다음에 문제 점수 해가지고 제가 막 상도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기프티콘을 보내주는데 애들이 뭐 그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닌데 이게 뭐라고 애들이 너무 재밌게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팝 퀴즈 할 때는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 놓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풀거든요. 그리고 시험 임박했을 때는 제가 1분 개념 하면서 매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애들이 확인을 했다.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이 까먹잖아요. 한 번씩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그렇게 보내줬다는 거고요. 제 수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토요일에 6시에서 9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골퍼 중에서 벤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샷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어떤 샷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넥스트 샷이다. 다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 했었거든요. 사실 중간고사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중간과 기말이 합쳐서 합산해서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이에요. 이번 분석도 좋은데요.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좌지우돼요. 잘 본 학생은 결코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못 본 학생도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기말이 어려울 거거든요. 중간이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기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서 우리가 반등을 해야 될 학생 혹은 유지해야 될 학생이 있는데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